지금까지 제가 이제 쇼펜하우어를,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다. 뭐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다. 이제 그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특징으로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의지의 형이상학을 이게 건립한 사람이다. 그 철학자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라는 것은 그냥 욕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이전에 이제 그 서양의 그 전통 형이상학은 그 인간을 그 이성적 동물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 이전에 욕망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성이라는 것은 이런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이 세계를 또 이제 인간을 분석할 때 뭐 정신과 육체, 뭐 정신과 물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많이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런 그 정신과 물질의 분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의지와 이성의 이 구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제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순수한 정신과 어떤 그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과 이제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성은 오히려 이게 부수적인 것이다. 의지가 또 욕망이 더 주요한 것이고 이성을 이게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말 중에 의지는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그 의지와 이성 사이의 그 관계를 가장 잘 분명하게 그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라고 우리가 바꿔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욕망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사실 이게 맹목적인 겁니다. 이제 식욕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뭘 먹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욕망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욕망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 식욕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그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그 개발해내는 것이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욕 자체만으로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그 욕망은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제 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성은 어떻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방법은 아는 거지만, 이제 그걸 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먹을 건 이제 이제 찾도록 뭐 냉장고로 문을 열든가 아니면 식당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제 몰아붙이는 것은 그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는 것은 방법만 이제 제시할 뿐 자기 자신을 이게 실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그 절름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 이제 이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면 이제 그 절름발인 이성이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그 장님인 그 욕망에게 알려준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 쇼펜하우어가 이게 그 문학적인 그 수사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아주 이 대부분의 이 철학자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당히 어떤 비유적이면서도 이게 강력하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문장을 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성 또는 뭐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욕망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이게 상대방의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라든가 욕망, 의지에 호소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 압도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면 너도 뭐 이런 식의 이익을 갖게 될 거야. 아니면 너한테 더 유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욕망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저것도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뭐 저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인간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욕망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동인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것의 어떤 수단, 욕망의 어떤 노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철학을 건립을 한 것이고요. 이런 어떤 그 철학적 입장은 이제 서양의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철학과는 이제 정대립,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혁명적인 이제 철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쇼펜하우의 철학이 그 이후에 이제 니체라든가 베르그송이라든가 제임스라든가 듀이 같은 그 철학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철학의 흐름을 한번 크게 이제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 염세주와 관련해서 이게 쇼펜하우가 이게 이제 20대였을 때 그 괴테가 그 했던 그 충고가 있습니다. 쇼펜하우 어머니가 이제 그 바이마르에서 한동안 사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바이마르에 그 괴테가 살고 있었죠. 쇼펜하우 어머니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여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쇼펜하우 어머니의 집이 그 당시 바이마르에서는 그 사교계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괴테도 거기에 이제 자주 놀러 왔었고, 그러면서 그 쇼펜하우도 그 괴테랑 이제 종종 그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괴테를 만나서 또 쇼펜하우는 이게 끊임없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염세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쇼펜하우를 보고서 이 괴테가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즐기려면 당신은 마땅히 그 가치를 세상에도 인정해야 한다. 왜 저래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세계 내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자기의 모든 어떤 뭐 생각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뭐 모든 생각이나 활동도 행동도 다 헛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부질없고 헛된 생각하고 행동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당신이 이제 당신에 대해서 어떤 그 자부심과 어떤 긍지를 갖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을 하려면 이 세계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염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는 이제 그 단치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영토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폴란드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을 거예요. 부유하면서도 이제 아주 정말 성실하고 아주 진지하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격적으로 쇼펜하우는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쇼펜하우가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산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죠. 쇼펜하우는 그 평생 백수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이제 학문에만 이게 몰두할 수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이게 상당히 일생 동안 이제 결혼도 않고 좀 외롭게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제 어떤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상인이 되기를 그 아버지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쇼펜하우는 이제 원래부터 이게 상인에 관심이 없었고, 학자가 되고 싶어 했었죠. 철학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쇼펜하우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 그 이제 상인이 된다면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런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참한 광경들을 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그 뭐 뚫롱이라는 데서는 그 이제 노예들이 몇백 명의 노예들이 이제 정말 비좁은 공간에서 이게 사는 걸 비참하게 사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 아주 놀랬던 어떤 그런 체험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인의 길을 포기를 하고 뒤늦게 이제 김나지움에 들어갑니다.
독일에서 이제 김나지움은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게 통합된 이제 그런 그 중등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7살이었고 상당히 이제 뒤늦게 그 학교에 중등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26세부터 이제 4년 동안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대표작을 저술을 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저 책을 26세에 써가지고 31세에 마친 거니까,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고전을 쓴 거죠. 대단한 천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게 원래 이게 좀 자화자찬이 심했던 사람이라 자기 책에 대해서,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관념을 단순히 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사상을 개진하고 있으며 지극히 일관된 체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명석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또한 매우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 진정한 어떤 그 사상가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걸 제시를 합니다. 진정한 사상가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순수 명료하게 또한 정확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단순함은 진리의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천지의 증거로 간주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아주 이제 명료한 사상가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 63세에 이제 여록과 보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가 시간에 쓴 수필들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의미인데요. 이제 그 책이 이제 독일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신문에서 이제 저 책에 대해서 상당히 대서특필하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63세에서야 비로소 이제 유명해지고 유럽 전역에 이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상당히 좀 인생을 좀 낙관적으로 봤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염세주의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유명세를 이렇게 즐기면서 이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아트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개 한 마리하고 살았어요. 아트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인도의 이제 그 베다 경전 중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경전, 베단타라고 그러는데, 베단타를 이제 또 우파니샤드라고도 하죠.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영원 불변의 참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저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붙였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헤겔을 미워하다 보니까, 이 개가 이제 조금 못된 짓을 한다 싶으면 이제 이 헤겔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개하고 살아봤더니 이게 개가 너무 충직하고,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를, 개명을 했다고 그러죠. 아트만이라고. 인간의 어떤 그 참된 자아를 오히려 진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른 거죠. 이제 1860년에 72세의 나이로 이제 죽었는데, 상당히 그 죽을 때, 평온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받고서 그 식탁 앞에서 자는 듯 죽었다고 그러죠. 그 상당히 아주 평온한 죽음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독립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을 이게 니체가 상당히 높이 샀습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이렇게 평가한 말이, 그가 가르친 것은 사라졌어도 그가 살았던 삶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 산을 보라, 그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평을 했죠. 쇼펜하우어는 아주 이게 독립적인 사상가다. 종교라든가 국가의 권위 이런 거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